안녕하세요. 스타일리고 임광목 대표입니다. 5월 24일 금요일 오후 3시 57분 장마감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증시가 대체적으로 별로 좋지 않았죠.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최고가를 경신이라도 한 이후에 좋지 않은 모습으로 전환이 됐다라고 하면 한국 증시는 제대로 오르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또 미국 증시가 어제 다우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급락을 하자 그 부분이 장중에 모두 반영이 되었고, 또 장중에 삼성전자가 그 삼성전자 HBM이 젠센항의 엔비디아에서 테스트에서 통과가 안 됐다, 이런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삼성전자가 급락을 했죠. 자, 그런 부분들이 오늘 이제 시장의 피처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시장의 피처링과 시장의 캡처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피처링은 이런 모습 저런 모습에 대해서 특색을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소간의 그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캡처라는 것은 그걸 그대로 딱 그거 잡아서 저장을 하는 것이니까 모양이 그대로의 모습이겠죠. 자, 피처링 가지고는 우리가 확실하게 100%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아니면은 흐름하고 그 관계성을 가지고 다시 재해석을 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하고 같이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표면적인 이유 외에 또 다른 이유는 없는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안 좋으니까 좀 시끄럽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저희 스탁119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어느 정도 이 하락하는 장세가 예고가 됐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번번이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거지만 제가 오늘 한 표로 좀 다시 한번 리뷰 겸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고밸류에이션, 즉 주가가 고공행진, 그 자체가, 저는 계속해서 그 자체가 물가 요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지금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불충분할 정도로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미국 증시의 고공행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차적으로는 미국 증시의 고공행진으로 인해서 그게 바로 소비 여력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물가가 안 잡힌다. 그러니까 지금 딜레마가 그것이잖아요.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주가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들을 가지고 시장에서는 그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고대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미국 증시가 이미 오를 대로 올라 있는 고밸류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또 물가가 내려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요인이 있다라고, 저는 이걸 계속해서 한 4월 달부터 계속해가지고 주장을 해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 또 하나. 이건 우리나라의 경우인데요.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 55%, 제가 8만 5천 원대 그때 다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 지분이 55%인데 어떻게 그 가격대에서 외국인들이 그 삼성전자를 더 사면서 삼성전자를 가지고 주가를 올릴 수가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다면은 그 가격 이상에서 기관이 강하게 매수를 해주든지, 아니면 개인들이 강하게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개인들이야 삼성전자 층층이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층층이 물려 있었기 때문에 반등할 때마다 탈출 러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외국인들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가격에서는 외국인들은 사고 싶어도 그 가격에서는 살 수가 없다. 사기에는 자기들이 지분을 이미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 그 증시 상승에 발목을 잡는 부분이다. 한계성이 있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지금 적어도 한 10번 정도는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자, 위로 막힌 흐름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제가 진짜 노래를 부르다시피 2주 전, 3주 전부터 위로 막혀 있는 종목들은 파셔야 됩니다. 위로 막혀 있는 종목들은 파셔야 됩니다. 위로 막혀 있는 종목들은 지수가 좋아도 못 올라갑니다. 이런 얘기 계속 했었잖아요. 자, 위로 막혀 있다는 얘기는 증시에서 못 오르면 떨어진다라는 증시 격언이 있는 것처럼 위로 막혀 있는 거는 둘 중에 하나겠죠. 매물을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근데 매물을 소화를 다 하기 전에 다른 악재가 나와버리면은 그 매물 소화를 진행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포기하고 주가가 다시 밀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위로 막혀 있다라는 그런 흐름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를 했던 것처럼 무엇인가 그리고 윗부분에서 제한을 하고 있는 누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 그 지점에서 저는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외국인의 하방 베이스 캠프인데 이 외국인들이 하방 베이스 캠프를 잠깐 철수할 듯이 했다가 또 다시 구축을 했다라고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었어요. 2740선에서요. 2740선 위에서 외국인들이 다시 하방 베이스 캠프를 구축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TTM, 물가라는 거는 TTM을 가지고 한다. 즉, 트레일링 12 months, 12개월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5월 달에 발표된 4월 달 물가 지표가 0.3%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게 12개월을 계산해 가지고 토탈 3% 아래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제 6월달, 7월달 계속 해가지고 몇 달 동안을 나오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합산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 합산을 한다는 얘기 해야 되는 그 상황이라면은 그 기간 동안은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자, 그런데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뭐 갑자기 고용 지표가 안 좋아지니까 금리 인하가 가까워졌다. 그런 얘기 또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ISM에서 공급자 관리 그 ISM이라는 곳에서 그 이제 PMI를 발표했었잖아요. PMI가 안 좋게 나오니까 또 무슨 그 금리 인하가 당겨지는 거 아니냐, 막 이런 호들갑들을 떨었잖아요. 그렇게 보지 말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에 어제 다시 벌써 이제 또 PMI가 또 발표가 됐죠. 그랬더니 이번에 PMI가 또 53이 나오고 나니까 확 경기가 좋다. 또 실업수당,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실업수당이 너무 높아졌다 해가지고 고용이 안 좋으니까 금리 인하가 당겨질 것 같다 이랬는데 어제 불과 뭐 한 달 몇 주 만에 또 실업수당이 최저치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지표를 가지고 호들갑을 떨지 말자. 지금 그렇게 호들갑을 떨지 말고 그냥 흐름을 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 미국 주가가 높은 걸로 인해서 주가가 높은데 그 높은 주가를 언제까지 계속해서 끌고 가겠습니까? 주가가 높을 때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또 그 조정이 마무리된 지점에서 새로운 호재성 재료가 나오면서 다시 그 최고가를 경신해가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증시의 조정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이제 물론 그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기간 조정 후에 또 한 3, 4주 정도의 기간 조정 후에 살짝 그 주가를 높이긴 했는데 그게 저는 좀 위태로워 보이는 그런 그 신고 경신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다음 그림을 가지고 좀 더 다시 한번 제가 보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금리 인하와 주가 관계. 자, 이거 일반적으로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좀 분석을 한 거니까요. 그 금리 인하와 주가의 관계인데, 제가 분석을 해본 거에 의하면, 뭐 이제 그 주가라는 것이 금리하고만 관계된 게 아니고 뭐 그 기업 실적들이 굉장히 좋다라든지 지금처럼 무슨 AI의 환경이 돼서 과거에는 없었던 AI 쪽에 어떤 그런 그 새로운 그런 그 실적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들을 배제한다라는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은요, 이 금리 인하 관련해서 자, 금리 인하가 곧
인하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그 지점. 그러니까 아직 금리 인하를 시작은 안 했지만 이걸 피벗이라고 한다고 했죠. 피벗을 시작을 하진 않았지만 그 피벗이 기대가 되는 한 8개월 정도에는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이제 또 금리 인하를 시작하기 시작하면은요, 또 한 8개월 정도는 이렇게 또 상승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이 기대 구간에서 상승한 이렇게 기울기가 더 각도가 더 기울어져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승률로 따지면은 이 기대 구간에서 상승률이 더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상승률이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실제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자,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은요, 금리 인하를 뭐 딱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 미국의 연준 그 FOMC가 1년 동안에 뭐 한 7번, 8번, 9번 정도 이렇게 계속 열리잖아요. 그 회의를 개최하면서 조금씩 올리고 또 잠깐 쉬었다 또 올리고 아니면 연속해서 올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금리 정책을 쓰는 거니까 자, 이 처음에 금리 인하를 이제 시작을 실행한 구간에서 한 8개월 정도는 이렇게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시다시피 여기 이 아래를 기준으로 요만큼 올라간 것보다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요만큼 올라간 거가 더 적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이 화살표가 즉 이 화살표보다 완만하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기대 구간에서 상승률은 더 높다. 그리고 추가 상승할 때는 그 기울기 각도가 좀 더 완만해진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금리 인하를 한 5번 정도 단행을 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5번 정도 단행을 하고 나면 잘 들으세요. 금리 인하를 한 5번 정도 단행을 하고 나면 이 지점 정도에서는 이 지점 동그라미로 한 이 지점 정도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가 추가적으로 뭐 한 세 번, 네 번 정도, 3번 정도 더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만간에 금리 인하가 종료가 된다 이런 이제 가시권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금리 인하가 조만간에 종료가 된다 가시권에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차익 실현 같은 게 주가의 차익 실현이 나면서 오히려 그 나머지 8개월 동안에는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받는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 사이클이 한 8개월이니까 24개월 정도, 2년 정도의 사이클을 그려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이 지점에서는 이제 만약에 이 지점에서는 금리 인하가 이제 완전히 금리 인하가 이제 저금리 상태가 돼서 저금리로 인해서 경제가 살아나가지고 경제가 더 호황으로 간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주가가 다시 그 경기에 반영하는 경기에 반영하는 경기 장세가 돼서 이렇게 다시 상승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금리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장세는 금리 인하 장세는 유동성 장세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경기가 좋아지거나 실적이 좋아지는 장세로 간다라고 하면은 실적 장세가 되는데 그게 이제 그만큼 기대되는 실적이 좋아진다라면은 다시 쭉 올라가겠지만 또 그게 미흡하다라고 하면은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건 이제 이 지점에서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럼 지금 현재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우리는 지금 이 기대 구간도 아니죠. 지금 기대를 했다가 또 매파가 나왔다가 비둘기파가 나왔다가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피벗에 대한 거는 작년 연말부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일단 기대 구간이라고 치고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된 거냐면은요. 지금의 문제가 그거예요. AI 때문인 거일 수도 있는데 이 기대 구간에서부터 주가가 반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뭐 여기 이렇게 기대 구간에서 이게 왜 잘 안 그려지냐? 이게 잘 안 그려지네요. 그냥 마우스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기대 구간에서 이렇게 그 반등을 했는데 여기 정도까지 반등을 해야 되는데 아직 실행도 안 됐고 그러니까 실행하려면 아직 좀 멀었다고 하면 여기 정도까지 여기가 바로 실행하는 구간이라고 하면 아직 실행을 안 했으니까 우리 위치가 여기 정도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주가는 어디까지
이 동그라미보다도 더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계속 신고가가 경신이 됐잖아요. 그런 딜레마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는 어, 뭐 올라갈 수 있는 그 동력 같은 것이 없다라는 거죠. 이제 여기서 동력이 나오려면은 지금 이렇게 초기에 그 금리 인하가 실행되는 이 속도가 빠르게 그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물가가 안 잡혀가지고 이렇게 지금 또 지연이 되고 늦어지고 보다 보니까 또 뭐 그 고금리 장기화 그러면서 국채금리 같은 게 또 올라가고 이런 형태가 이제 나오면서 어제 미국 증시가 좀 또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엔비디아가 그 급등을 했잖아요. 엔비디아가 뭐 한 9%인가 급등을 했는데도 그 나스닥 포함해서 모든 지수들이 급락을 했으니까 특히 이제 나스닥이야 뭐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받쳐주니까 조금 덜 급락을 했지만 다우라든지 S&P 500은 많이 빠졌죠. 자, 어, 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도 느꼈을 것입니다. 지금 컴퓨터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조금 당황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좀 그 컴퓨터 문제를 지금 자꾸 보면서 하느라고 제가 좀 얘기를 질질 끌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자,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제 여러분들 일단 장세가 좀 특이하잖아요. 요리사들이 시대에 따라서 레시피를 다르게 사용하는 것처럼 지금 장세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지 또 정말 새로운 모양의 새로운 레시피처럼 새로운 현상들이 등장을 했죠. 자, 어제하고 그제 한국에 그 SK 하이닉스하고 현대차 뭐 이런 것들이 급등을 해줬는데도 지수가 하락했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어제 미국 증시가 엔비디아가 혼자서 급등을 해줬는데도 지수가 하락하는. 그러니까 한두 종목의 고독한 상승이 두드러질 뿐 지수는 하락하는. 즉 다른 종목들은 많이 하락하는. 그러니까 사실상의 조정 장세. 뭐 어쩌면은 AI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엔비디아나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주가를 주가 지수 자체를 조금 지탱을 해주는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다른 종목들이 더 이제 조정이 빨라진 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 지수 대비로. 왜냐면은 몇 개의 종목들이 지수를 조금 만약에 거꾸로 그 종목들까지 같이 급락을 했다라면은 지수 자체도 폭락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지금 이제 그런 패턴으로 지금 한국하고 미국이 둘 다 공이 조금 생소한 그런 현상들이 어제하고 그제까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다만 이런 이제 조금 새로운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 조금 더 살펴볼 부분은 있긴 한데 살펴볼 부분이 있긴 한데 자, 우리는 삼성전자 일단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제가 이제 7만 7천 원 계속 강조했었는데 이제 오늘 그 HBM 악재까지 겹쳐가지고 오늘 뭐 7만 6천 원 아래로까지도 장중에 무너지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아직은 경기선 121선 경기선 상에서 움직이니까 또 이제 어쨌든 우리 한국이 그 수출이 뭐 반도체는 아직은 좋다고 하니까 삼성전자가 반도체 쪽이니까 아직 너무 비관적으로 가져갈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그 삼성전자 그 HBM 관련 악재는 일단 말이 안 되는 거가요. 자, 그때 젠센황이 그 삼성전자 칩 이렇게 만지작 하면서 그 컨퍼런스에서 엔비디아 컨퍼런스에서 뭐 삼성전자 HBM을 사용할 수도 있다 막 테스트하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그때 주가가 한번 이렇게 뛴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하락한 지점이 그때 뛴 것보다 더 낮은 지점이기 때문에 이제 뭐 HBM 그거를 엔비디아에서 안 쓴다고 해서 주가가 빠진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그걸로 인해서 계속해서 빠질 이슈는 아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혹시 하는 그 엔비디아 기대감으로 올랐던 것보다 그만큼 다시 토해냈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에서 HBM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삼성전자 주가가 더 떨어질 이유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반등을 하는지 안 하는지 다음 주에 그 부분에 이제 초점을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주말 방송에서
조금 자세하게 좀 다시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포함한 그 TSMC라든지 ASML이라든지 SMIC 뭐 그 반도체 각국의 글로벌 파운드리 회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말에 좀 다시 한번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하락이 온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기회 종목들. 자, 기회 종목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번에 코스피 2550선까지 갔었었죠. 그때 예를 들어서 그 LG 이노텍이라는 그 종목이 있었는데 이 종목은 그때 주가가 여기까지 감으로 인해서 그때 한 잠깐 17만 원대까지 밀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코스피 지수가 회복이 되는 과정에서 이번에 코스피 지수가 그 전고점이었던 2780선까지 못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LG 이노텍이 17만 원 가기 전에가 주가가 한 19만 원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나요? 오히려 주가가 24만 원대까지 가 있었잖아요. 지금 그 근처에 있으니까. 자,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기회 종목들 혹시 하락이 온다고 하더라도 기회 종목들은 잠깐은 같이 빠질 수 있지만 지수가 반등하는 구간에서는 같이 빠진 거에 몇 배만큼 상승하게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빠진 게 10,000원 밀렸다고 하면은 상승할 지수가 반등 구간이 오면은 LG 이노텍처럼 5만 원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기회 종목들을 잘 활용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말씀은 막 무분별하게 무차별적으로 모든 종목이 폭락하는 그런 장세는 오지 않을 거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차별 폭락장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특히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별로 오른 게 없는 종목들도 많고 지금 코스피 2000 체감지수 2200선에 있는 종목들도 많고 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선조정 받은 종목들도 많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설령 그 지수가 추가적으로 하락이 오는 그 지수 자체의 조정 장세가 더 온다고 하더라도 무차별하게 폭락장의 형태로 가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어느 정도 초기에는 같이 밀리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차별적인 장세로 진행이 될 거다 하니까 좋은 괜찮은 포트폴리오 또는 기회 종목들을 가지고 또는 추천한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의연하게 시장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장세에서는 현금 비중 한 40% 정도는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현금이 있는 분들은 현금 비중 40% 정도는 그냥 아직 아까 시장이 어떻게 될지 아까 조금 지금 현재 그 시장을 요리하는 레시피가 새로운 모습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뭔가 좀 확실하지 않을 때 막 굳이 서둘러서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보다가 기회 지점에서 추가 매수는 좀 더 지켜보다가 기회 맥점에서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조언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삼성전자가 우리 한국 증시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삼성전자 흐름을 다음 주에 보면서 이 시장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구나. 그거를 더 이제 명백하게 이제 해석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이제 다음 주 초 정도에는요, 생각이 되니까 그때 다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오늘 일주일이 벌써 지났는데요. 오늘 불금이죠. 시간이 참 빠르죠. 여러분들 오늘 이제 금요일 주간 방송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토요일 날 주말 스페셜 방송에서 아주 또 유익하고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